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어, 미국에서 이 증시가 요동치면서 특히 이제 AI 쪽에 이 뭐 실적 우려, 그 다음에 과잉 투자, 이런 등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어제 같으면은 또 AMD, 호실적을 발표하고 또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17%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냥 시장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고점에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락 전환한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고 또 그 이제 어떤 하락의 강도나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며칠 전에 다 필요 없고 기술적 분석으로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보자 하면서 제가 뭐 매물대, 5일선, 11선 이런 자리들 이탈 시 계속 비중을 줄여야 된다. 또는 아예 그냥 한 번에 다 비중을 줄이자. 저 지난주부터 한 6종목 가지고 있다가 다 던지고 결국 마지막 남아있던 한 종목까지 다 팔아서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하락장에 이 덩치가 큰 그런 종목을 전부 다 매도했기 때문에 물론 어제 뭐 조금 어제는 마지막에 올랐군요, 참.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 본 게 없어요. 오늘 이제 시초가에 좀 빠진 그 부분만 조금 손실이 있었는데 낙폭을 엄청 키웠기 때문에 다 막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저는 현금을 다 들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내일 하루 더 빠지고 만약에 또 어, 어떤 그 징후가 이제 이거 완전히 추세 하락으로 완전히 바뀌겠는데라고 딱 되면 그러면 이제 어 현금 가진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거죠. 이제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가 일단 상승을 하고 있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오늘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6조 원 넘게 나왔어요. 기관도 2조 6천억이나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둘이 합쳐서 지금 9조 원어치 매도했거든요.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도 1조 원 매도했고 그러면은 10조 원어치를 오늘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 개인들이 10조 원을 샀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개인들을 따라서 지금 이게 아주 그 낮은 가격 아닌가 하고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너무나 위험천만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개인들이 샀으니까 사실 외국인 기관이 팔았으니까 이 현명한 개인들은 오늘 비중을 줄였어야 되고 아마 그 모르긴 몰라도 주요 지지선들을 다 이탈했을 겁니다. 이 정도 강도로 빠졌으면. 그러니까 하락의 그 폭이 굉장히 커졌고 이제 이걸 만회하려면 그 이상으로 올라야 되죠. 100만 원짜리가 10% 빠지면 90만 원이지만 90만 원에서 10% 오르면 99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만 원 비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100만 원이 50% 하락하면 50만 원이지만 50만 원이 100만 원 되려면 100% 올라야 되잖아요. 이 하락할 때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아마 그 회원님들 중에 따라서 파신 분, 뭐, 여럿 있으신데, 이제 아마 못 파신 분도 있으실 거고, 종목이 너무 많을 경우 아마 헤매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오늘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크지만, 선물지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장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분위기가 좋더라도, 그 지나치게 비중을 실어서 매수한다기보다는 역시나 똑같이 우리는 차분하게 분할 매수 또 손절가 잡고 이런 제가 그 말씀드렸던 매매의 그 디테일을 살려서 그렇게 하고 시장이 지금은 하락 전환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하방을 받쳐주는 건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다가는 감에 의해서 매수를 했다가는 내일 조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모레 다시 폭락하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종목 신청해 주셨습니다. 뭐 4종목 신청을 해 주셨고, 그 2종목은 다른 글에다가 며칠 전 이제 종목 신청 글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하이브하고 LNF를 추가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 이제 에코프로가 수급을 보면 이제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뭐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뭐 6%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인 거 맞아요.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이 10조 원어치 매도를 했는데 그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을 찾기란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자, 일봉을 보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5일선을 그냥 이탈했고요. 오늘 이제 시초가부터 음봉을 때렸기 때문에 5일선을 바로 이탈했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제가 만약에 이 종목 가지고 있었으면 비중 줄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1년치 일봉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매물대가 딱 아래 하방이 보이죠. 16만 원입니다. 16만 원. 뭐 16만 500원 정도 되지만 16만 원. 그러면 지금 16만 4천 원, 뭐 5천 원 이런 자리에서 약간의 추가 하락. 오늘 뭐 엄청나게 외국인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한다면 16만 원 정도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6이 안 깨지고 버텨주면서 3분봉이 뭐 살아난다든가 하는 그런 그 매수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분할 매수 시작.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대 음봉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그 밑에 11선까지 빠지는 거예요. 저 파란색 11선. 11선은 15만 4,800원. 15만 한 5천 원쯤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한 만 원 정도, 오늘 정도 빠진 만큼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면 11선 정도까지 빠지면 그 다음에 다시 오를까? 몰라요.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죠. 21선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물대 바닥 지지 확인, 그리고 이게 뚫리면 11선까지 추가 하락. 근데 그때마다 한 11선 정도에서는 한 20%나 30% 정도 매수를 해보고 거기서 뭐 더 추락하면 비중을 더 줄이더라도 일단 공격적으로 11선 부근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바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일 바로 반등을 하더라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심택 볼게요. 심택. 심택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오늘, 이제 특히 오늘, 이 금융 투자가 반도체들을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6종목 다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금융 투자가 매수한 주요 종목들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도체 쪽을 좀 매수를 금융투자가 해서 아마 내일 정도에는 반도체들은 조금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심택도 일봉을 보면 이렇게 시초가부터 11선이 그냥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윗꼬리를 좀 달고 뭐 58,500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11선 그냥 이탈을 했죠. 하향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래쪽에 있는 21선과 61선 올라오는 자리, 21선 정도, 53,000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21선 정도까지 밀리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 보는 그런 전략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어제 뭐 AMD라든가 미국의 반도체 쪽이 안 좋으면 당연히 우리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뭐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SK 하이닉스도 뭐 당연하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 기관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죠. 코스피 대형주들 투톱이니까. 자, 일봉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11선에서 딱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 또 한 번 반도체 AI들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일 다시 11선 뚫릴 겁니다. 11선 밑으로 내려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21선인데 21선이 79만 5천 원 정도, 한 6점 몇 퍼센트 정도 빠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다음 매물대 그런 자리들이 좀 그러니까 저항선 지지선이 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SK 하이닉스도 11선 정도에서는 아마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변수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어제는 뭐 마이크론도 많이 그 떨어졌고 미국의 반도체들 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들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다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 이 하이닉스도 지금 11선을 지키느냐가 달려 있고요. 11선 깨지면 당연히 비중 축소죠. 이건 뭐 그냥 추세 하락이라는 신호니까요. 그래서 너무 그 이 주요 이 지지 라인들이 다 뚫리고 계속 하락하는데 그냥 들고 절절 맬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수급이 이제 얘는 이렇게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샀습니다. 오늘 금융투자가 코스닥 반도체, 코스피도 한미반도체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들을 좀 많이 샀는데 내일 정도에는 좀 반등이 나오거나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기대, 회복 기대 뭐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추세 한 번 더 밀고 그냥 떨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야, 너무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봉 보면은 하나마이크론도 정확하게 11선에 딱 기대 있습니다. 그죠? 11선이 34,300원입니다. 34,400원, 350원입니다. 근데 지금 34,450원이니까 정확히 이제 11선에 기대 있는 상황. 하이닉스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들은 지금 이제 한 스텝 떨어진 거예요. 5일선 깨지고 11선까지 이제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좀 어떻게 할지 눈치를 보고 있다. 미국 증시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 하이브 보겠습니다. 하이브. 네,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의 매도가 너무 세게 들어왔습니다. 세게 났죠. 금융투자도 많이 팔았고, 네, 아주 뭐 많이 하락하면서 힘들게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금융투자의 이 매도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주 뭐 크게 그 수급 때문에 아주 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금융투자의 매도가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힘겨루기에서 누가 이길지 이것도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하이브도 이제 일봉을 보면 하이브는 21선까지 이제 내려온 거죠. 21선 지지 여부를 4일 연속 지금 타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1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약세, 또 엔터가 잘 가기에 어떤 모멘텀이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하이브는 BTS라고 하는 모멘텀이 3월 20일에 앨범 발매한다는 게 남아있죠. 그 앨범 발매를 하고 또 콘서트 시작하고 이런 모멘텀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더 안 빠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하지만 또 더 가지도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재료들이니까 더 가지도 않고 있는 그런 흐름. 그래서 지금 얘는요 21선을 아래로 깨면 그냥 비중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11선을 돌파하면 그냥 비중을 늘리든가 홀딩하는 거죠. 21선 지키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요 며칠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명선이라 불리는 21선을 하향 이탈할 정도로 뭐 BTS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종목을 21선을 깰 정도의 그런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예의주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LNF입니다. LNF는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왔고 기관이 샀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샀어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역시나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뭐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난리가 났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 일봉 보겠습니다. 네, 그저께 이제 뭐 86,400원까지 빠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밀렸었는데 지금은 이 21선과 61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자리가 뭐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1선이 약간 위에 있고 61선이 약간 밑에 있는데 61선이 11만 8,600원입니다. 지금 11만 8,700원이에요. 그러니까 61선 밑으로 깨지 않고 보자는 거예요. 미국 증시 상황을.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LNF가 지금 11만 8,600원, 8,7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1선까지 정확히 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이제 좀 버텨주면 그 긍정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융 투자가 요즘에 매수하는 종목들을 사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코스피에서 금융투자가 제일 많이 산 종목이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이렇게 하락할 때는 또 인버스를 사서 수익을 내는데요. 그 다음이 DB하이텍, 그 다음이 삼성 SDI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피에서 금융투자가 제일 많이 산 거는 반도체들이고요. 자,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산 종목은 리노공업이에요. 그 다음이 원희가 EPS,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HPSP,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파두, 솔브레인, 뭐 SNS텍,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ISC 전부 다 TCK까지 전부 다 반도체예요. 이 코스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요. 금융투자가 오늘 샀으니까 어제 오늘 샀으니까 금융투자가 샀나 간다 이게 아니고요. 가면 얘네들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고 미국 증시가 흐름이 괜찮다 싶을 때 그런 날에 반도체를 특히 코스닥 반도체를 한번 매수해보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 지금 불러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네 이게 아마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최근에 아주 성공적으로 이 수익을 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금융투자가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자. 이렇게 하면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